한 잔의 차, 한 대의 자동차, 한동모터스와 함께하는 본격 랜선 전시장 방문 프로그램 차담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자동차 칼럼니스트 다타TV 정우성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믿음직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칼레리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가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직업군의 하나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희 선수입니다. 칼럼니스트, 레이서, 리뷰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왼쪽에 초반의 유명세를 극복하고 한결 편안한 표정을 되찾으신 우리 이대건 비즈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BMW 지니어스 이대건입니다. 어느덧 저희 차담화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 프로그램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새벽에 그렇게 전화하기 있습니까? 저희 새벽에 전화해갖고 당장 오늘 저녁에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크고 쾌적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이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 진짜 맞춤으로 어울리는 두 대의 차가 준비돼 있죠. 이번 차담화 3회의 주인공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더 5, 더 6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은 세계 최초 공개가 굉장히 독특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거든요. 맞습니다. 영종도에서 열렸던 행사였는데 굉장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데 스케일, 컨셉, 다음에 역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글로벌 스케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한 규모였고요. 한국에서 이런 거대한 행사가 열릴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공개를 대한민국에서 했던 이 차량을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이대건 비즈님 초대를 받아서 차담화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바로 이 눈앞에서 최초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완벽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만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먼저 저희가 5 시리즈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5 시리즈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훨씬 단호해졌고 세련돼졌고 샤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젊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안주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공격성이 좀 느껴집니다. 강병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5 시리즈를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5 시리즈를 지금 20년 넘게 타오고 있는 그렇습니까? 저희 가족의 하나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BMW라는 브랜드를 알렸던 아주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모델이고요. 이번 더 5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을 보게 되면 5 시리즈의 어떤 중후함, 고급감을 거의 7 시리즈급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첫 인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확실히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만큼 또 가장 많은 고객님들이 관심을 갖고 오셨습니다. 뭐 기존의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델을 보러 오셨다가도 항상 거쳐가는 관문 같은 게 이제 5 시리즈죠. 관문? 네,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거 보고 한 번쯤은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원래 보시려던 차 보고 이런 관문들이 좀 있었고요. 5 시리즈는 이 세그먼트나 뭐 편의사양, 뭐 실내 공간, 연비, 뭐 출력 다 고객님들이 최종적으로 만족해하는 차량이 5 시리즈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BMW에 원하는 거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죠? 네, 물론 이제 뭐 연비가 더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실내 공간이 더 넓다든지 그런 모델들은 있지만 이것저것 하나씩 맞춰 가시다 보면 결국엔 이제 5라는 타협점에 그 정점에 이르시는 거죠. 사실 이 준중형 시리즈에서 이 정도 연비는 굉장히 좋은 연비였어요. 그리고 이 국내 시장에 BMW가 정말 그 어떤 폭발적인 확산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은 520D 모델이었잖아요. 진짜 유행이었죠. 맞아요. 이 그러니까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 뛰어난 연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량 구매 허가를 굉장히 받기가 좋은 명분이 있는 자동차. 나 5 시리즈 갖고 싶어. 이번에 스위치 한번 가볼게. 근데 연비도 좋대. 이러면서 이제 정말 520D가 맞아요. 정말 불티나듯 맞습니다. 팔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이 520D의 어떤 효율성, 이게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또 이 523D에 국내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BMW가 효율성을 더 추구하면서 국내 이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지금 다양한 장르의 자동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많은 분들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건 비즈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12V 시스템 외에 48V 배터리가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발전기 역할을 하던 제너레이터와 또 스타트 모터가 통합된 좀 더 강력한
모터가 좀 장착이 됩니다. 이 모터가 약 11마력 정도의 힘을 내면서 주행을 보조해주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이때 또 내연기관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또 소모하게 됩니다. 가장 연비가 안 좋은 구간이 바로 그때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제일 많이 나오죠 이때. 그렇죠. 그때 이제 전기 모터가 좀 보조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주고 또 급가속하는 구간, 급가속을 해야 될 때 또 요즘에 다 터보차저 엔진이 적용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터보렉에 대해서도 좀 상쇄할 수 있게 그 전기 모터가 좀 보조를 해줍니다. 도와주는 거죠. 힘을 좀 더 네. 보태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BMW의 코스팅 모드라고 하는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타력 주행 모드라고도 하는데 일정 속도 이상에서 악셀을 오프하게 되면 차량이 미션이 N단에 들어간 것처럼 부드럽게 쭉 항속을 하는 그런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때 기존 모델들은 엔진 RPM이 아이들 상태로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한 800, 900 RPM. 네. 근데 사실 그 RPM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연료를 계속 분사를 하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때 아이들 상태가 아니라 엔진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제 필요하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토 스타트 스탑이 작동될 때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아도 시속 15km 미만으로 내려가면 엔진이 또 미리 꺼지고 또 다시 걸릴 때도 기존보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걸리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특징입니다. 5 시리즈 파워트레인은 그럼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520D는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523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가솔린은 기존과 동일하게 520i와 530i 그리고 540i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기존의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을 담당하던 M550D는 이제 M550i라는 가솔린 고성능 퍼포먼스 엔진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BMW 그룹의 전동화 전략에 맞춰서 최신 e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된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희 현장에 지금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눈앞에 있는데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한 분들이 아마 많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여기만 있는 거죠, 한국에.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강경 선수 어떤 점이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이 차 실물을 딱 봤을 때 이 범퍼 디자인 쪽이 기존 모델에 비해서 이 페인트로 이 표면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어떤 차량의 색감, 양감 등을 또렷하게 좀 표현하면서 옆으로 굉장히 웅장하게 넓어져 있는 이런 어떤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 페인트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헤드램프가 날렵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헤드램프 그리고 리어램프가 또렷하고 간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U자였던 헤드램프가 L자로 바뀌었다거나 전체적으로 직선이 좀 도드라지는 디자인인데 이 전의 모델이 약간 완만한 수트를 입은 아버지 같았다면 이번 모델은 맞춤 수트를 입은 아들 같습니다. 아주 젊어졌어요.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헤드램프의 변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게 시동이 꺼졌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저기 헤드램프에 점등이 되게 되면 기존 모델보다 이 LED 광원이 더 가장자리 쪽으로 바짝 물러나 있어요. 밤에 아마 거울로 이렇게 뒤따라오는 이런 시니어 페이스리프트 5 시리즈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넓은 차가 따라오는 것 같은 위압감을 아마 앞에 운전자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램프도 되게 넓어졌어요, 그죠? 불 들어오는 면들이. 네, 그 리어 테일 램프가 이제 주변을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로 감싸다 보니까 테일 램프가 더 얇아진 느낌, 또 그렇다 보니까 또 길어진 느낌들을 또 주고 있죠. 자, 이제 그럼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인테리어 디자인, 완전히 새로운 익스테리어를 창조했지만 인테리어는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5 시리즈의 디자인 언어, 인테리어 디자인 언어는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사람들이니까 전 모델하고 비교해보고 뭐 안 바뀌었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5 시리즈를 처음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언어도 굉장히 새롭고 완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은 대폭 또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전방 카메라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때 어떤 그 완성도 이런 부분들도 대폭 향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 흥미로운 기능이죠. 이 왔던 길을 50m까지 기억했다가 그대로 운전대를 자동으로 꺾으면서 이 후진해주는 리버싱 어시스턴트. 그러면 이 실제로 페이스리프트 모델 사전 행사 했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네. 제일 선호했던 옵션은 뭐였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커진 12.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인데요. 기존의 7 시리즈는
LCI 되면서 그 모니터가 커지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에 5 시리즈, 6 시리즈는 그 모니터가 커졌습니다. 이게 모니터가 또 시원시원하게 커지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더 커진 것 같은 느낌도 받으셨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BMW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거나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쓸 때도 정말 편해요. 네, 뭐 화면이 강화하다 보니까 네,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또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큰 테레비 산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죠? 7.3인치면 그 이번에 이 OS도 버전이 좀 올라갔다면서요. 네, BMW의 이제 최신 OS인 ID7이 적용됐는데요. 기존에도 막바지 ID7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끝에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보이스 컨트롤이 그 기존 신형 모델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해진 네, 향상된 음성 인식 그대로 들어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BMW가 또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들을 선보일 텐데요. 그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찐 ID7이 된 겁니다. 찐. 전체적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5 시리즈가 진짜 높은 완성도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으로 거듭났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차 한줄평 과연 이제 5인가 7인가 이 차는 이제 정말 거의 7 시리즈의 어떤 위용까지도 다 가진 차가 됐어요. 기존의 5 시리즈의 어떤 정수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 존재감, 존재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7 시리즈에 근접한 그런 느낌까지 줘서 정말 더 성장한 5 시리즈 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으로 불리는 5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정말 이 5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럭셔리함, 편의성, 고급 중형 세단의 가치 이런 성격들이 다 좀 한꺼번에 강화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리뷰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종도에서 벌어졌던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5 시리즈 못지않게 굉장한 관심을 모았던 모델이 있습니다. 강병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더 6 GT 모델도 바로 저희 앞에 지금 실물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더 6 GT 페이스리프트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오랫동안 지켜왔잖아요, 그죠?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제 예상 외의 결과는 국내에서 나왔어요. 이 차량이 지난 1월부터 4월 기준으로 국내 판매량이 세계 2위였대요. 저는 그 포인트가 진짜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잘 팔리는 차라고 하면 세단 혹은 SUV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아요. 그 중간에 일단 뭐 외건이라거나 특히 BMW GT 모델은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도 약간 니치 마켓을 노리는 세그먼트였죠. 네네네. 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적재 공간입니다. 아, 역시 공간이구나. 네. 실내 공간이 얼마나 크길래? 아무래도 7 시리즈랑 동일한 휠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와, 이 정도는 진짜 넓다고 할 만하다 또 이렇게 느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트렁크를 가보면 트렁크도 또 굉장히 광대하다 보니까 네, 이 정도면은 진짜 넓은 차지 하면서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말로만 넓다, 광활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차량을 설명할 때 그 GT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GT, 뭐 그란 투리스모라고도 하고, 뭐 그랜드 투어러라고도 불리우는 장르인데, 사실 BMW도 이 GT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 더 6 GT에서의 GT의 의미는 기존 GT의 개념, 그러니까 먼 거리를 빠르고 편안하게 달리는 어떤 스포츠카의 개념에서 한 차원 더 이 개념을 좀 확장시킨 개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장거리를 가려면 꼭 필요한 게 공간이다라는. 네, 이러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약간 좀 수정한 부분들에 약간 좀 아이디어를 새롭게 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날렵한 쿠페 라인 그리고 또 프레임리스 윈도우 등 이런 어떤 그 스피디한 쿠페 디자인 큐를 그대로 또 간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에 3GT를 구매하셨던 분들도 네. 그냥 그대로 GT 팬이 되시면서 다음 내가 넘어갈 모델은 6GT뿐이 없다. 이게 GT가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군요. 네, 그럼요. 약간 익스테리어 디자인 관점에서 이 6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5 시리즈하고 차별화되는 6 시리즈의 매력이라면 역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세단 모델들이 최대한 좀 쿠페의 그런 늘씬한 라인을 따라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6 G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쿠페 라인이 있으면서
약간 허리 라인은 세단보다는 살짝 높아서 좀 크로스오버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비율은 실제 공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둔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였어요. 이게 사실 공간이랑 높이를 생각하면 차가 좀 뭐랄까 도톰해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된 이 직선의 디자인 언어가 아주 차를 꽉 잘 눌러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날렵함도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네, 안 그래도 5GT 때 네. 별명이 멧돼지였습니다. 거봐. 저도 그 생각했다니까요. 멧돼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네, 현실이에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편집도 안 하실 거죠? 지금 뭐 앞에 있는 저 6GT 모델 보면은 이제는 사실 멧돼지의 인상은 이제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정말 약간 자리를 잡았구나 이 디자인도. 자, 6GT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인데 그런 차인 만큼 거주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인테리어 언어를 채택했다. 자신감,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여기에서 뭐 편의사항을 조금 더 손을 보고 조금씩 이제 뭐랄까 디테일을 좀 고급스럽게 다듬는다. 네. 근데 그 정도의 터치를 가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주행하시면서 컨트롤을 해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아, 그 그래요?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레이아웃이 많이 안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BMW 애호가들, BMW에서 또 BMW만 타시는 고객층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해주는 것도 다른 차로 바꿨을 때 금방 차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기도 해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 5와 더 6는 전고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전석에 앉아봤을 때 이 시트의 높이, 그 앞쪽에 보여지는 시야 이런 부분들도 6 시리즈 쪽이 살짝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큰 장점일 거예요. 그 세단보다 살짝 눈높이가 높다는 게 SUV가 높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운전할 때 네. 거리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네. 있으니까요. 인테리어에서 조금 더 뭔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루프 라인이 높이가 좀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네, 지금 국내에는 전 모델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또 어우러져서 굉장히 넓은 그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우수한 실용성으로 대중과 마니아의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입니다. 6GT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다. 최대한 멀리 가고 싶다. 몽골 가고 싶다. 만주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짐을 많이 싣고 편안하게 어쨌든 땅이 허락하는 정도로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비도 좋고. 저는 차박하고 싶다. 차박하고 싶다. 네. 그런 취향 아니라고 했죠. 사실 차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가지고 어딘가 떠나서 차박한다면 되게 로맨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넓으니까 네. 누워서 하늘을 보면 진짜 그것도 낭만적입니다. 저는 사고 싶다. 이 모든 걸 사서 누리고 싶다. 직원 할인 맞지 않아요? 없습니다. 진짜 솔직한 한줄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상이 진짜 바뀌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정조준하는 차를 갖게 되면 조금 이제 인생이 변화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전문가들의 랜선 시승회 차담화. 세 번째 시간은 더 5, 더 6GT, 5 시리즈와 6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특집편으로 꾸려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강정희 선수 그리고 이대건 PD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한동모터스 유튜브 채널 이대건 PD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